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알고에서 준비한 설명회는요, 헬로알고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가을 학기, 죄송합니다. 헬로알고 봄 학기. 제가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좀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네, 헬로알고에서 이제 봄 학기 대개강을 맞이해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단어가 나와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번 헬로알고에서 봄학기 대개강을 맞이해서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챗 GPT와 이제 알고리즘 그리고 내 아이 미래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저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윈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항상 그래왔듯이 제가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유튜브 생중계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설명회는 항상 이제 할 때마다 저도 이제 거의 한 4년 가까이 저희 헬로알고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쭉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할 때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처음에 좀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좀 많이 재미있게 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헬로알고 그리고 헬로알고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저희 법인 이름은 회사 이름은 이제 퓨처테크 아카데미인데요. 퓨처테크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저희 소개 또 자랑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퓨처테크 아카데미는 인공지능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혁신 인재를 길러 나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또 교육 혁신의 시작점으로 현재 잠실의 헬로알고에서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학원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 스타트업으로서 또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다양한 연구 또 정부, 기업, 대학과 함께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번 설명의 주제도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번에 글로벌 기업, 인공지능 기업이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캠프의 교육 회사로서 2년 연속 선정이 돼서 동국대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가까운 잠실 소재 이제 잠일고등학교의 정보교과 교육회사로 선정이 돼서 제가 잠일고등학교에서 이제 정보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또 대학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선정이 된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이제 헬로알고 학원에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오늘 설명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의 주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 GPT와 알고리즘 그리고 내 아이 미래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조금 목소리가 작으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요. 잠시만 제가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잘 안 들리시면 안 되니까 소리를 네, 우선은 소리를 제가 일단은 시스템에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키웠고요. 제가 그럼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떠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면 제가 오늘 아주 목이 터져라 큰 목소리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는지만 확인해 주시면은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주제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굉장히 지난 한 달 우리 뉴스를 또 글로벌 IT 업계를 뒤흔든 그런 큰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상 구글에서 코드레드를 발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기서 코드레드라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적색 경보, 비상사태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코드레드를 발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구글에서 코드레드를 발령을 했을까요? 네, 바로 2022년 11월에 챗 GPT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정말로 다른 혁신적인 그런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 인공지능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도대체 챗 GPT라는 게 어떤 인공지능이었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의 등장 이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챗 GPT는 무서울 정도로 잘 작동을 한다. 인류를 위협할 인공지능의 탄생이 멀지 않았다라고 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랍이라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챗 GPT를 처음 사용해보고 나서 아이폰의 등장에 맞먹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글로벌에 역량 있는 그런 어떤 대표들과 이런 분들이 정말로 챗 GPT를 입을 모아서 정말 칭찬을 하고 극찬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이제 잘 작동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챗 GPT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글로벌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뉴스에서 신문에서 모두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챗 GPT는 인공지능이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라는 게요, 챗과 우리 채팅할 때 또 이야기 나눌 때 이런 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기에 Generative Pre-training이라는 그 앞글자를 따서 GPT, 그래서 붙여서 챗 GPT입니다. 그래서 챗 GPT를 쉽게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요, 지금 현재 있는 수많은 그런 언어 데이터들이라든지 채팅, 대화 이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사람의 언어와 유사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생성해낼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서 요즘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는 왜 챗 GPT에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챗 GPT의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챗 GPT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수준입니다. 기존에도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챗 GPT는 사용을 해보신 분들, 여기서도 이제 좀 얼리 어답터 트렌드에 민감하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은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정말 지금까지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사람의 대화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와 이렇게 이야기 또는 질문 답변을 받아보면은요, 이게 정말로 컴퓨터,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정말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런 몇 가지 재미있는 질문들을 실제로 한번 챗 GPT에 입력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제가 아직
미혼이거든요. 미혼이고 아직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나 지인의 소개를 받는 것이 좋다. 공개 모임에 참여를 해라. 온라인 소개팅 서비스를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딱 보고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코딩 잘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코딩을 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코딩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정말로 이제 납득할 만한 그런 대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챗 GPT가 정말로 이제 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성 부분인데요. 이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만 이제 잘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에만 특화가 되어 있고 뭐 음성 인식 뭐 인공지능은 음성 인식에만 특화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챗 GPT가 미국 로스쿨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의사 시험도 합격을 했다라는 뉴스, 또 뭐 명문 이제 MBA의 입학 시험을 통과를 했다라는 뉴스, 이런 다양한 뉴스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챗 GPT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가능성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수준이었다면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을 이해해서 답변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어떤 의사가 이제 어떤 환자의 데이터를 챗 GPT에 입력을 했더니 어떤 그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가 봤을 때 이 진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챗 GPT한테 몇 가지 질문을 더 했더니 그 근거로서 논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의사가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논문이 실제로 있는 논문이 아니라 가짜 논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것도 제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이유 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는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전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과제, 숙제를 할 때 다 챗 GPT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챗 GPT를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또 미국 대학생의 89%가 챗 GPT로 숙제를 작성을 해서 뉴욕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표절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이 교육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의 가능성이 앞으로 정말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챗 GPT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좀 놀라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인간의 능력에 버금가는 또 조만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게 될 이 인공지능의 도래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당장 이제 이 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오늘 설명회를 보신 더 큰 이유는 이러한 혁신적인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 아이의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하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현실이 된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핵심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뭐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챗 GPT가 코딩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충분히 저도 이 챗 GPT에게 코딩 이렇게 문제들을 좀 내보면서 정말로 이 코드를 작성하는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정말로 이러다가 개발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느꼈을 정도로 챗 GPT의 역량은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챗 GPT가 코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개발업계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풍경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발하는 오피스에 가보면은요, 약 70에서 80%의 개발자들이 오른쪽에 인공지능으로 코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이제 챗 GPT가 되겠죠. 이 챗 GPT를 띄워놓고 코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짜줘, 아니면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챗 GPT에 넣어보고서 이제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챗 GPT가 굉장히 오류도 빨리 찾아주고 쉽게 이제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또 소프트웨어 교육,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챗 GPT가 그렇게 수정해준 또는 작성해준 코드가 정말로 올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코드를 기초로 기존에 없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개발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친한 이제 카이스트 출신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개발자 친구도 제가 이러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 챗 GPT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로 챗 GPT를 통해서 정말 개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개발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적혀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그런 직접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을 통칭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또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인공지능의 그런 학습 방법 중에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있고, 또 기계학습 안에 다양한 학습 방법 중에서 이 딥러닝이라는 그런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그런 기술이 이제 가장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인공지능과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인공지능은 바로 알고리즘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알고리즘의 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정의를 좀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인공지능은 동적 컴퓨팅 환경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초지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적 컴퓨팅, 계속적으로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 속에서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에 따라더라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인공지능에게 알고리즘이 왜 중요할까라고 했더니 알고리즘은 AI의 중추로서 기계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규칙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인공지능 AI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인공지능에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챗 GPT를 만든 개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알고리즘 분야에 굉장히 천재들, 수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 개발자 중에 약 30% 이상이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 출신인데요. 실제로 챗 GPT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발자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풀타임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말신이라고 아마 읽어야 될 것 같네요. 말신 같은 경우에는 IOI 국제정보올림피아드죠.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다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프로필의 가장 첫 번째 이렇게 딱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릭이라는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IOI에서 퍼펙트 스코어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출신들의 다양한 프로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인공지능 그리고 챗 GPT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올림피아드 그리고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알고리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민사항 중에 하나였죠.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핵심 디지털 역량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 핵심 역량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나 방법을 나타냅니다. 조금 잠깐 끊겼네요.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나 방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미 우리 어머님들 오늘 시청하고 계신 어머님들은 모두 다 알고리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언제 사용이 되는지 제가 이렇게 확 와닿으실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엄마는 밥짓기 알고리즘 전문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보통 어머님들 이제 밥하기 귀찮으시거나 아니면은 힘드시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밥을 지으실 수도 있지만은 어머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밥짓기 알고리즘이 정말로 숙달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밥을 꺼내고 그 다음에 쌀을 냄비에 붓고 물을 붓는다. 그리고 쌀을 물에 씻는다. 또 물을 버린다. 그리고 이것을 2번부터 4번까지 5회 반복한다. 그리고 적당한 양의 물을 붓고 밥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취사 버튼을 누르고 취사가 다 되면 뜸을 들이고 밥을 푼다. 네, 제가 어떻게 좀 밥짓기 알고리즘을 잘 짰을까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가끔 밥을 해먹기 때문에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밥짓기 알고리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 여기서 문제는 뭔가요? 이제 밥을 짓는다라는 그런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밥짓기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사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은 문제 해결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시대 때 이러한 무시무시한 인공지능과 싸워 이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성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역량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가 바로 정보올림피아드인데요. 이 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보올림피아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게 정보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보올림피아드가 이제 올해 1차 대회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발표가 됐고요. 5월 14일 일요일 날 1차 대회가 개최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3개월 정도 남짓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코딩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왜 정보올림피아드에 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어머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KMO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분야에서는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 올림피아드, 그리고 이러한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이 정보 분야에서는 정보 올림피아드 KOI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올림피아드는요,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미국 정보 올림피아드, 일본에는 일본 정보 올림피아드, 이렇게 각 국가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 올림피아드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정보 올림피아드란 국내 최고의 IT 영재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로서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정보올림피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보통 이 정보올림피아드를 보실 때 정보올림피아드가 그냥 코딩을 잘하면은 수상할 수 있는 대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코딩은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묻는 역량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역량, 즉 문제 해결 역량을 묻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보 IT 영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왜 알고리즘 역량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즉 정보올림피아드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크게 5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시 핵심 역량으로서 자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IT 개발자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이러한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IT 개발직 합격자 50명의 스펙을 살펴보니까 스펙보다는 실무 역량이 중요하더라. 그리고 그러한 실무 역량에서 핵심이 바로 코딩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라는 것은 요즘 대기업부터 정말로 작은 그런 스타트업들까지 개발자를 채용할 때 공통적으로 보는데요. 이 코딩 테스트가 바로 정보올림피아드와 같은 알고리즘 문제를 묻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도 스펙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코딩 실력을 본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때 이제 굉장히 좀 큰 그런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었죠. 자, 블라인드 채용에서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선발을 할 때 학력이라든지 학점, 그 다음에 전공 이런 걸 보지 않고 먼저 코딩 테스트로 공통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을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오로지 코딩 실력만 보고서 뽑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이 코딩 테스트라는 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IT 기업들에서는 전 세계의 그런 IT 인재들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거치는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딩 테스트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년 실시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킥스타트라는 그런 대회가 있고요. 이제 올해는 아직 공고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킥스타트가 오픈을 해서 이 킥스타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개발자들이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전 테스트의 성격으로서 이러한 코딩 테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글에서도 묻는 역량은 바로 알고리즘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라고 해서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GSAT라고 하죠.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매년 뭐 10만 명, 20만 명씩 응시를 한다라는 그런 시험인데요. 그런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대신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코딩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딩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수준이 제가 이제 실제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 구간 합이라는 그런 개념, 알고리즘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중등부 동상 정도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정보올림피아드를 중학교 때 준비를 해서 수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다? 그러면은 개발자로서 취업하기 위한 그런 기초 역량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다름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삼성 거 가져왔으니까 제가 카카오 블라인드 지원 기출 문제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비밀지도라는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삼성 문제보다 오히려 조금 더 쉽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린 거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비트 연산과 배열 알고리즘, 헬로 알고 교육과정으로는 이제 실버 과정 수준이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초등부 동상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올에서 공부를 해서 수상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럼 이런 카카오 개발자들이 보는 테스트에서도 몇 문제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코딩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또 헬로 알고가 이 알고리즘 대한민국 대표 교육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동국대학교와 함께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 테스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부트캠프 교육회사로 2년 연속 선정이 돼서 이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죠. 이거는 이제 개발자를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으로서 학원처럼 돈을 내가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받으면서 다닙니다. 용돈을 받으면서. 그만큼 요즘 개발자들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평가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리, 추리, 그리고 알고리즘, 컴퓨팅 사고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입시적인 관점에서 상위권 대학 컴퓨터공학과 전공적 합성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의 역량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학업 역량, 내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공적 합성, 비교과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여기 오늘 그 설명회 들으시는 학부모님 중에서 올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밑에 있는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학년부터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 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영수뿐만 아니라 본인 전공에 맞는 선택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컴퓨터공학과 진학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은 바로 정보와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2025년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데이터 과학, 이렇게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 교육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국영수 과목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과 같은 선택 과목들을 반드시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과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바로 내신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까지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정보 교과서 목차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은요, 이제 챕터 3, 세 번째 챕터에 바로 알고리즘 활용이라는 그런 이제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렬 알고리즘이다, 탐색 알고리즘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알고리즘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는 속된 말로 이제 껌이죠, 껌. 굉장히 이제 쉬운 난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리즘 공부를 해놓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뭐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정보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 정보,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 과학 이런 과목들에서 요구하는 공통 역량 역시 뭐다? 바로 문제 해결 역량,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실제로 이제 원하는 요구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CS 역량이 무엇인가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서강대학교 서정환 교수님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의장 이제 단장님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할 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보고 선발을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면접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즉 문제 해결 접근 능력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학생들의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운영하는 한양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분석을 해서 어머님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한양대학교 이제 수시 일반 전형에 소프트웨어 전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단계는 서류 평가로 이제 실적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이제 면접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1단계 실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고등부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면접 평가에서 이제 묻는 문항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희 헬로알고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 합격을 해서 또 뭐 한양대뿐만 아니라 뭐 경희대, 뭐 카이스트, 고려대 이런 학교들 특기자 전형 운영하는 학교들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제가 보니까 일단은 1차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동상 뭐 또는 은상 이렇게 수상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필터링 장치로서 필요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보면은요. 실제로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이 면접 평가에서 사실 당락이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면접 평가를 볼 때도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보면은요. 정보 및 정보 과학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다양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면접 평가 구술 면접이죠. 구술 면접 평가 제시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30분 면접 사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3분 동안 이제 답변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 번호를 비교해서 조건에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한다. 이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사용된 알고리즘이 바로 정렬과 이제 이진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헬로알고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이제 플래티넘 과정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중등부 동상 그리고 고등부 장려상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출제 의도 및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요, 바로 첫 번째 나오죠. 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문제이다. 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다. 또 주어진 상황과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정렬하고 탐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이렇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특기자 전형에서 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요구하는 CS 역량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정말로 마스터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학과 진학에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와 같은 2차 관련 학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계를 전공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와 이 알고리즘을 다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공계 쪽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정말로 모든 교과에서 또 교양 과목으로서 지도할 정도로 이제 문이과를 막론하고 또 예체능 그 이제 전공에서조차도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또는 자사고 목표 학생들의 특별한 경쟁력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먼저 영재학교 선발 방식을 보시면은요. 뭐 영재학교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1단계 서류평가 진행을 하고 2단계 지필 시험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학교별로 한 20에서 30% 정도 우선 선발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에서 80% 학생들이 이제 캠프에서 토론이나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정말로 이제 특출난 그런 수학 역량이 없다면은 이 캠프에서 대부분 이제 합격의 당락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학 이외에 나만의 특별함을 부각할 수 있는 요소로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영재학교 과학고 준비하는 학생들 수학 변별력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영재학교나 과학고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정보 쪽 그리고 정보 올림피아드 수상을 좀 목표로 공부를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또는 자사고에 들어가서 일단 교내 정보 경시 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고요. 그다음에 교외 정보 경시 대회에서 뭐 대학이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대회들 그리고 고등부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고 또 소프트웨어 IT 관련해서 교내 공식 뭐 또는 자유 동아리에서 내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있는 이 정보 교과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로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 부분도 요즘 학부모님들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소프트웨어 특성하고 입시의 또 성공 비결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2022학년도 작년에 이제 디미고 입시 결과 정말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이제 서울대를 5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 3명, 연세대학교 18명, 고려대학교 10명이 들어가는 등 총 전체 학생 중에서 44% 이상의 학생들이 상위 11개 대학 그리고 74% 학생들이 인서울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정말로 특성화고라고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제 디미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정말 소프트웨어 특목고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부분의 어떤 진학률이 예전에 이제 특목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대치동 소재 단대소프트고 이제 2020년 개교를 해서 이제 올해 첫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디미고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디미고에 견줄만한 그런 놀라운 입시 실적이 첫 해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는 뭐 여담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단대 소프트웨어고 진학에 대해서 학습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고 이제 학부모님들께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요즘 1기 처음에 들어가신 학부모님들 감사하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디미고나 아니면은 단대 소프트고 준비하시려고 하신 학부모님들 경쟁률이 좀 굉장히 높아져서 좀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의 인기가 이렇게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줄여서 디미고, 선린 인터넷 고등학교, 단대 소프트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의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디미고 같은 경우에도 정보올림피아드 중등부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프리패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신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평균 성적이 이제 상위 10%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쉽지 않죠. 상위 10% 이내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거의 한 1등급에서 1.5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미고나 아니면은 단대소고를 준비를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신도 물론 당연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만은, 내신이 만약에 조금 어려워졌을 때 정보올림피아드에 좀 올인을 해서 수상 실적을 만드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번째 이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합격 대비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라는 점인데요. 네, 먼저 코로나 이전에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선발 전형, 작년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좀 교육과정 개편을 한다고 이제 선발을 하지는 않았었죠. 네,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험도 어떤 시험이다? 네, 정보올림피아드와 동일한 알고리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 한양대학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출제됐었던 키워드가 이제 스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료구조의 스택이라는 것은 이제 자료구조의 하나로서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에 나오는 그런 수준의 알고리즘이라 자료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헬로알고 교육과정상에는 이제 골드 과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다? 대학교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디지털 세상의 핵심 역량으로서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성공의 핵심 역량이자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전공적 합성의 핵심 역량, 또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목표 학생들의 특별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입시 성공의 비결이며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가 바로 정보올림피아드다. 네, 이 얘기 듣고서 설마 정보올림피아드 별로다, 또는 준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딩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 정보올림피아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헬로알고 정말 국내 최고의 이런 정보올림피아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헬로알고와 함께하면 수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자신감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2019년 개원을 하고 나서 이제 2020년 그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수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28%의 학생들이 저희 헬로알고에서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해서 1차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는데요. 2021년에는 수상 비율이 37%로 늘었고요. 2022년에는 49%로 늘었습니다. 즉, 저희 헬로알고에서 작년에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준비했었던 2명 중에 1명의 학생은요, 최소 장려상 이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2022년 작년에 초등부 수상 비율이 무려 75%입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에서 작년에 총 20명의 학생들이 초등부 정보올림피아드에 응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75%, 15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로알고에서 함께한 4명 중 학생 중에 3명이 초등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 3년간 이제 총 221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고요. 1차 대회에서 133명, 2차 대회에서
88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제 NIPC 넥슨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도 총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요. 본선 3명, 특별상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알고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 이제 오늘 어머님들께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정우리 1차 대회 수상을 위한 헬로알고만의 3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헬로알고에서는 저희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정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과정 시험 체제로 이제 정규반들이 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점인데요.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기존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또 헬로알고 처음 이제 설명회 들으시는 신규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정규반이라는 것은 지금 재원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규반이 정월 시즌 이전에는 헬로알고가 개발한 체계적인 알고리즘 커리큘럼 하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쭉 쌓아 나가다가요. 이제 정올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정올 체제로 전환을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확실한 정올 수상을 위해서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규반에서도 정올 대비를 위한 실전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올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에서 이제 정올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겠죠. 정상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올 준비를 하나 좀 진도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 진도를 속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올 준비도 하고 진도가 충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헬로알고의 자랑이죠. 비법 실전 심화 문제를 통한 실력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규 과정이 일단은 이제 정올 준비 체제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결은 필기와 실기, 심화 문제를 활용한 실력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실력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헬로알고에서 개발한 실력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연구소 연구원과 또 헬로알고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연구원들이 헬로알고의 노하우가 집대성되어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실력인증 프로그램이 2021년도 정우리 1차 대회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 3년차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력인증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 출제되는 핵심 알고리즘 10가지 개념들을 각각 5단계로 나누어서 학생이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분석하고 학습 이해도가 부족한 개념에 대해서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했더니 목이 조금 아파서 잠깐만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각 단계가 이제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습을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 인증 평가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인증 평가가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시험 형태로 해서 각 단계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개념을 학생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력 인증표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이나 이제 특강을 듣는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가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데요.
구현 심화, 뭐 완전 탐색, DFS, BFS, DP, 이진 탐색, 뭐 기타 알고리즘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중등부 은상 수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뭐 구현은 이제 5단계까지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탐색은 4단계까지 학습이 필요하고, 뭐 DFS나 BFS, DP는 3단계까지 학습이 돼야 되고, 이렇게 문제들별로, 알고리즘 개념별로, 단계별로 이 정도 수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고등부 동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가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하나씩 학생들이 마스터해 나가면서 본인이 부족한 알고리즘 개념은 뭔지, 또 잘하는 알고리즘 개념은 뭔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서 효율적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알고리즘 쪽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부터는 이제 필기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한 이산 수학 쪽에도 이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 수학에서 나오는 조합, 대수, 뭐 약수, 배주, 약수, 배수, 포함, 배제 이런 개념들도 각각의 단계별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면서 저희 헬로알고의 학생들의 어떤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헬로알고만의 정말로 비결인 거죠. 그래서 이 실력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약점을 진단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또 단계를 마스터해가는 학습적인 동기부여도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저희 헬로알고 최대 실적 달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을 설계해 드린다라는 점인데요. 저희 헬로알고는 이제 커리큘럼별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그리고 개인별 맞춤 실전 대비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단계들은 목표라는 정보올림피아드의 레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실버 과정을 마치게 된다. 그러면은 초등부에서 수상할 수 있는 정도다. 골드 과정에 있는 친구가 골드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은 중등부를 입상할 수 있는 정도, 또 초등부에서 동상 이상, 은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다. 또 플래티넘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중등부 은상 이상, 고등부 입상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에 우리 아이가 지금 정규 과정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이 속해 있는 과정과 앞으로의 학습 기간을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멘토분들, 담당 멘토분들이 다 1대1로 맞춤 학습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는 과정은 공통으로 진행을 하지만은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정보올림피아드 대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급별로 뭐 초등인지 중등인지 고등인지 또 학생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만의 학습 전략을 만들어서 남은 정보올림피아드 기간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올림피아드 1차 대회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특강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말 실전 특강반이고요. 주말 실전 특강반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체계적인 학습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말 실전 특강반 이제 3월 4일 토요일부터 5월 7일 일요일, 그러니까 시험 전주죠. 전주까지 이제 총 10주 과정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대부분 이제 다 주말에 이제 과정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말 실전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총 3시간 수업으로서 이제 1시간 반은 필기 수업을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반은 실기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과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주에 한 번씩 이제 실전 모의고사 3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정보올림피아드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한 모의고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실전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필기 1시간 반 때 이제 핵심 개념 학습 45분, 그리고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 45분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요. 실기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 반 동안의 개념 학습과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에 한 번, 총 2번 이제 중간과 기말 이렇게 평가로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2시간 동안 이제 원래는 이제 시험이 3시간 반인데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40분, 실기 80분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모의고사 해설이 1시간, 총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랑으로서 저희 최고의 강사진을 또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헬로알고 정보올림피아드 이번 특강을 담당하는 강사진은 전원다 서울대학교 알고리즘 연구소 출신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강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희 또 이제 강의를 또 담당하고 계신 김연아 원장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홍성기 소장, 그리고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문제출제위원 조교를 맡은 박민수 멘토,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출신의 이제 김남일 멘토, 그리고 프로필 같습니다. 정보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 고등부 은상이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이유선 멘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부 출신이자 국가대표 상비군 또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김태원 멘토, 이렇게 저희 모두 다 정보올림피아드 출신으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강사진을 꾸려서 이번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도 속진 특강반이 있습니다. 이 진도 속진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별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별 학습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꼭 필요한데 또는 정보올림피아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학습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서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대회 6주를 앞두고 이제 3월 28일부터 개강을 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진도가 조금 부족한 학생이나 아니면 실기에서 또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하면은 학생들의 개개인 진도에 맞춰서 추가적인 학습량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파이널 총정리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시험 직전 주에 개설되는 이제 모의고사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월 1차 대회와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필기와 실기를 진행을 하고요. 문제 해설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5월 14일 일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 주에 5월 9일 화요일부터 5월 13일 토요일까지 화수목금토 5일 동안 이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 이번에 정보올림피아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헬로알고에서 자신있게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드리는 저희 헬로알고만의 비법 그리고 프로그램 특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이번에 헬로알고에서 정말 정보올림피아드 도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 저희 헬로알고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정말 이 헬로알고에서 수상을 인증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설명에 이렇게 정보올림피아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알고리즘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정보올림피아드 알고리즘 공부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했을 때 헬로알고 정규 과정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봄 학기가 정말로 정오를 도전하기에 바로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지금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도전이 조금 기간상 어렵더라도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내주기에 충분히 시간이 확보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봄 학기는 또 새 학기가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올해 봄학기 이번에 정보올림피아드 도전을 목표로 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학습 헬로알고에서 함께 시작을 해주신다면은 내년 꼽히는 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규 과정은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알고리즘 역량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과 그리고 알고리즘 역량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A스쿨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 커리큘럼과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알고리즘 연구소 연구원과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들이 지난 3년간 연구 개발을 해서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규 과정으로 아까 보셨던 그렇게 6단계 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업 구조는 이제 크게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프라인은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 비대면 수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하는 수업이라는 건데 집에서 하는 그런 과제라든지 이런 학습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배움과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집에서 과제, 습, 이 학과 습의 균형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헬로알고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과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코딩 학원들 같은 경우는 과제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과제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 공부가 사실 학생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공부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만 하는 공부로는 부족하고요. 당연히 집에서도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제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학습 평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에 한 번씩 10주에 한 번 중간 과정 평가와 기말 과정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세싱 과정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수학적인 역량도 필요하고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면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A스쿨 과정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래밍 입문자들을 위해서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는 MIT에서 만든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각화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MIT에서 개발한 텍스트 코딩계의 스크래치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가 소위 요즘 말로 이제 듣보잡이다 이런 언어가 절대 아니고요. 대학에서도 이미 컴퓨터공학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걸 넘어서 이제 디지털 아트, 예술의 영역까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지만은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대학교나 홍대, 한예종, NYU 같은 이런 유명 아트 컬리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각화라는 부분이 처음에 이런 프로그래밍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세싱 언어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프로세싱 과정 1년 넘게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1000개 이상의 작품 그리고 이렇게 게임 회사까지 자기들끼리 만들 정도로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A스쿨 과정, 프로세싱 과정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 1A, 레벨 1B, 2A, 2B 이렇게 총 4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40주 과정을 마치고 또는 20주, 30주 과정을 마치더라도 역량이 쌓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으로 넘어가서 정보올림피아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헬로알고만의 차별화된 학습 시스템 부분인데요.
먼저 저희는 자체 개발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자체 개발해서 이렇게 왼쪽에 목차와 가운데 동영상 강의 또는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코딩할 수 있는 실습 그리고 자동 채점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올인원 학습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학원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듣고 동시간대에 거리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오프라인 학원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업을 비대면으로도 실시간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습 지원 서비스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결석을 하거나 학생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가 추가 보강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습 결손을 메꿔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의 서비스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제를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실시간 질문 답변 서비스. 이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챗GPT가 아니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을 해주는 진의 서비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규과정 이외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지난 학기부터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 개강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이제 첫 번째 저희 핵심 가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컨트리뷰션입니다. 사회 공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인재를 길러 나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인공지능의 힘으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헬로알고에서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제 그 공교육 인공지능 교과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신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다름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교과 내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더라도 크게 다를 바 없고요. 이렇게 프로젝트와 그리고 교과 학종을 대비하기 위한 인공지능 역량 그리고 저희 교육과정 안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위한 파이썬 언어에 대한 학습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과정이 인공지능 교육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은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인공지능연구원과 고등학교 정보 담당 교사가 함께 참여해서 초중고 인공지능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60주 과정 1년 2개월 만에 끝내는 공교육 초중고 인공지능 AI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고 각각 20주씩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을 마스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중학생이라고 해서 뭐 바로 어드밴스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교육의 위계성이 있기 때문에 프린시플부터 들어서 프린시플, 어드밴스드, 마스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 헬로알고에서 하는 인공지능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표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린시플 레벨 1 과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토 드로우라고 해서 이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어떤 사물인지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사물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고 실제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티처블 머신, 또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구글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내에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코딩 없이 이미지, 소리, 동작 등을 학습시켜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티처블 머신 초등 교과서 5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대표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드밴스 레벨 1 과정의 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을 활용한 이제 그런 다양한 통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영재원 선발 과제로서도 출제가 된 정도로
저희가 어떤 교육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 중에서도 정말로 알짜 나올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사용해서 이를 통해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초등교과서와 중등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역량에 대한 개념학습도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학습까지 함께 진행을 하는 과정이 인공지능 교육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지난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강 설명회 하면서 이제 이번 학기 때 7개월 만에 끝내는 인공지능 학종 대비 과정을 개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학종 대비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 학종 대비 과정은 중3 이상의 학생들이 바쁘잖아요. 사실 바쁜데 이제 소프트웨어나 관련 학과 진학도 이제 다가오는 이제 고교 학점제 준비를 위해서 학종을 대비하기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전공적 합성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워낙 인공지능 과정에 뜨거운 관심들이 많이 계셨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도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 설명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 인공지능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리지만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주셨어요. 저희가 초등 저학년을 위한 스크래치 기반의 AI 교육과정, 인공지능 교육과정도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교육과정 스크래치 AI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나라의 또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이시죠. 방영주 부원장님께서 이제 직강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영주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대학에서 이제 외래 교수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어린 학생들 또 많이 이제 지도하신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든지 블록 코딩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C++ 언어나 파이썬 이런 IoT 쪽까지 다양한 그런 강의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가님이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방영주 부원장님께서 이 AI 스크래치 교육 과정을 직접 직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저희 인공지능 교육 과정 아쉬워서 못 들으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봄학기부터 개설되는 스크래치 AI 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크래치 AI 교육 과정을 이제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수업도 체험 특강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 오늘 주제죠. 네, AI 체험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다음 주에요.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각각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늘 설명의 내용 나왔었던 챗GPT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블록코딩 엔트리를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해보는 그런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저희 헬로알고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준비하신 학부모님들께 특강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정규 과정 또 신청하시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 정규 과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보올림피아드 특강 프로그램 시간표입니다. 저희 주말 실전 특강 초등은 토요일, 일요일 각각 한 타임씩 두 타임 그리고 초중등부 토요일, 일요일 각각 총 3타임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제 토요일날 4시부터 한 타임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초등, 초중등, 중고등이라는 그런 분류가 나오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별 개인별 맞춤학습 전략 때 담당 멘토님들 또는 신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초등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초등부 처음 도전하는 학생, 그리고 초중등은 초등부에서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는 중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도전하는 학생들,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묶는 것은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초등부 내에서 실력이 천차만별이고요. 중등부도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다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초등부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실제로도 초등부에서 2번 문제, 3번 문제가 중등부 1번 문제로 출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초등부 잘하는 친구들은 초중등부, 중등부 잘하는 친구들은 중고등부로 묶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한 시간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따로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시간표를 확인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지금 이 표를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진도 속진 특강 저희 3월 마지막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 속진 특강은 평일 저녁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 개설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표 미리 참고로 해두셔서 시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특강 프로그램 등록 방법은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입학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 수준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상담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학습 로드맵을 제시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원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눠서 이제 각 담당하시는 각 반의 담당 멘토님들께서 개인별 맞춤 학습 전략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특강 프로그램 3월 4일날 개강이기 때문에 3월 2일 목요일까지 반드시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설명회 끝나고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내일 또 다음 주에 연락 주시면은 등록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봄학기 개강 시간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봄학기 개강은 정보올림피아드 1차 특강 개강과 마찬가지로 3월 4일날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다음 주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입학 테스트 마찬가지로 진행을 처음 해주시는 분들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은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문 테스트 가능하시고요. 또 방문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도 테스트 진행 가능하시니까 관련된 문의는 저희 헬로알고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봄학기에는요, 저희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AI 스크래치 교육과정, 그리고 A스쿨 프로세싱 교육과정과 정보올림피아드 정규과정, 그리고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와 ACS의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 국제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올림피아드 주말 실전 특강과 진도 속진 특강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헬로알고로 연락 주시면은 저와 교육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표 나와 있는데요. 저희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관계로 이 시간표는 저희가 문자로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AI 스크래치 교육과정 목요일날 저희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목요일 3시부터 5시 또는 5시부터 7시 시간 비우셔서 AI 스크래치 교육과정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테스트 반드시 보셔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저희 봄학기 수강 신청은 조금 특강에 비해서 빠르게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2월 28일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번 봄학기 헬로알과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부지런히 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범 수업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AI 스크래치 과정,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 AI 체험 특강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각각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프로세싱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그런 시범 수업도 각각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각각의 시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일정이 확정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뭐 빠르면 내일이라도 따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설명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챗 GPT가 몰고 올 어떤 세상의 큰 변화,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관점이 아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역량 중에서 강조드렸던 알고리즘 역량, 그리고 그걸 길러나가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인 정보올림피아드, 저희 헬로알고에서 함께 하신다면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 역량 준비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오늘 설명회 끝나고 헬로알고로 많은 문의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